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마켓 스티커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네, 조금 가짓수가 많아서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스티커 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덤으로 나가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걔네가 가짓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엽서가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요. 네, 이거 2장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초콜릿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냐 아니면 벨기에의 맥주냐, 네,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받으시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의 명함도 또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도 새롭게 나와서 네, 책갈피 용도 같은 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딱 사실 책갈피라는 이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명함 사이즈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마다 업데이트되는 그 덤 스티커도 2종이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떡매 네, 떡매학 종강 파티에 참석하셨던 분들께는 익숙한 썸네일일 것 같은데 네, 메모지로 밥을 먹어버리겠다라는 아주 대단한 포부를 가진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새알이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분필인데 진짜 대빵 큰 분필이라서 막 이따만해요. 그래서 주로 어린아이들이 도로를 어지럽히는데 사용을 합니다. 네, 요 나뭇가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요 2개가 이번에 덤으로 나가게 될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엽서는 스티커는 다 나가지만 네, 엽서는 하나가 랜덤으로 증정이 된다는 거. 네. 근데 비단 이번 마켓에만 덤으로 나가는 엽서는 아니라서 스티커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지만 엽서는 이제 엽서가 나올 때 그때 업데이트가 되는 엽서라서 이번에 만약에 초콜릿을 못 받으셨다면 다음번 마켓을 노려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덤을 보여드렸고요. 제 옷이 너무 두꺼워서 옷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날이 너무 춥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하고 다르게 집이 하나도 안 따뜻해가지고 아주 집안 온도가 저희 집 온도 15도인데 가끔 13도까지도 가요. 세상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라지긴 하더이다. 네, 근데 너무 추워요. 아무튼 스티커 팩을 리뷰를 해보자면 이번에 스티커 팩은 다 미니팩이고요. 7, 8, 9, 10, 11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너에서 지금 시선을 강탈하고 있는 요 스티커는 이름표 스티커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 빠르게 리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종류가 2개고 종류가 2개고 그리고 네, 장수가 5장씩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1,500원이라서 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거 이제 여러분들 다이어리 새로 바꾸시거나 표지 꾸미실 때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사실 프레놈의 2의 위에 악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폰트는 그 악성을 구현하지 않은 폰트라서 이에 악성을 넣게 되면 이게 폰트가 깨져서 사실상 약간 오타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의도한 오타라는 거 이거 악성을 넣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거라서 여기다 그냥 네임택이나 뭐 이름이라고 쓰기에는 너무 또 약간 너무 뻔하잖아요.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에 왔으니까 프랑스어를 넣고 싶어서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다가 얘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볼펜 당연히 되고요. 네임펜 당연히 되고요. 이런 사인펜도 충분히 가능하고 색연필은 조금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 색깔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다가 충분히 사인펜으로 글씨를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조금 마를 시간이 필요한데 사인펜은 조금 기다리면은 번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표지에 이제 이름 같은 거 이제 붙일 때 그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어디다 붙이면 잘 붙였다고 소문이 날까? 뒷면? 지금 양 여백이 다 잘 나왔기는 한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 귀돌이 커터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돌려주고서 붙이면 더 예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을 기약해서 붙이는 걸로 좀 어떨지. 네, 지금 저한테 그 커터가 없어가지고 사실 책상이 앵글 바깥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죄송스러운데 이게 상하 좌우 여백이 골고루 잘 인쇄가 되어가지고 네, 그 별로 막 굳이 이렇게 오려내는 거 없이도 그냥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오려내면 조금 더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네요. 근데 사실 전 아까 오려내기 전에 느낌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오렸네요. 얘도 오렸으니까 붙여주면 주황이 나왔나요? 주황이 더 이쁜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네, 주황이 더 예쁘네요. 그래서 갑자기 선회를 해서 오려주지 않은 주황색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장수도 5장 5장으로 아주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 스티커 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티커 팩이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이 사진 팩을 뭐 그때그때 주제가 또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번 이렇게 팩을 내다 보면은 사실상 뭐 사진이 다 약간 거기서 거기지 약간 요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워낙에 요새 이런 사진 감성 이런 스티커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분들은 이런 이미지의 본 고장 네, 그런데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약간 인터넷에서 약간 오픈소스 같은 거를 따다가 제작을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 뭔가 스티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스티커들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스티커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찌됐건 이 스티커는 저의 경험을 담고 있고, 사실 저는 약간 잡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잡지의 한 페이지, 어느 한 페이지에 들어갈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지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찢고 뜯고 맛보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의 스티커도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렇게 장수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체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도 오리고 이 문만도 오리고 요것만도 오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네,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스티커는 제가 이탈리아에
남부의 칼라브리아 지방을 갔다가 사진을 찍은 것들로 제작한 스티커인데요. 재질은 모조지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종이 재질의 메모지 같은 거랑 사용하기에도 별로 위화감이 없고, 네, 그리고 굉장히 얇아서 스티커가 다이어리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그런 두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네, 요거는 2장 들어가 있는 콜렉팅 스티커인데요. 2장을 넣은 이유는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모으시고 이게 뭔가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모으시면 되고 하나는 뭔가 책갈피 같은 거나 아니면 다꾸에다 활용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들인데, 그 칼라브리아 지방이 도시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개인데 저는 3개의 도시를 다녀왔는데 건축 양식이 다 엇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이 약간 이렇게 콘크리트 벽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벽이고, 근데 또 그 건물 자체는 되게 또 엄청 오래된 건물들이래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빛바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이렇게 중간중간에 남아있어요, 건물들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모래랑 전혀 관련이 없는 동네인데 되게 살기 좋은 땅인데 비옥하고 올리브 나무도 자라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산도 있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그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약간 이렇게 뭔가 모래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색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그넷을 샀던 그 기념품 샵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벽에 빼곡하게 붙은 게 다 마그넷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요 가게가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5가지 디자인의 스티커가 3장씩 들어있어서 이거는 저의 모든 여타 다른 스티커들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스티커팩, 8번째 스티커팩은 에딘버러입니다. 네, 에딘버러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전체 샷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도시 이름을 써놓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뭔가 요 이미지 자체로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고서도 약간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네, 여기다가 글씨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에딘버러를 제가 정말 이런 날에 봤냐 하면은 맞다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도착한 당시 날은 정말 날씨가 이랬어요. 굉장히 안 좋은 날씨. 근데 마지막 날은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에딘버러에 있는 되게 유명한 에딘버러 성입니다. 네, 진짜 유명한데 저는 밖에서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중에 그 영국의 성에 관련한 다큐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세 뭔가 이런 역사, 유럽 역사, 그리고 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보시면 좋아하실 그런 다큐 시리즈인데, 그 첫 번째의 스타트를 끊는 게 이 에딘버러 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큐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다 본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언젠가 다시 에딘버러를 가게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스코틀랜드 여행은 에딘버러가 주는 아니었고 그 아일 오브 스카이랑 그 다음에 그 하이랜드가 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건 또 자연이 너무너무 광활해서 제 사진이 그 자연을 다 담지 못했을 뿐더러 좋은 카메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보겠지만 제가 그거를 구현을 할 자신이 없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에딘버러 시내의 풍경이 담긴 에딘버러 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네, 요 카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에딘버러 성이고요. 사실 이렇게 가로로 만들면 너무 뻔하잖아요. 성이 당연히 가로로 놓여져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세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혹시 책갈피 같은 걸로 쓰시려거든 재미있게 쓰시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딘버러 그냥 도심 풍경인데요. 네. 뭐랄까 도시가 다 예뻐요. 걸어 다니기도 되게 좋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좋아하실 그런 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 있었던 건 아니라서 에딘버러에서 거의 에딘버러를 그냥 시작점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예쁜 커플의 모습인데요. 뒤로 보이는 에딘버러 그 시내 전경도 멋있어서 사진으로 남겼는데, 사실상 이게 엄청 큰, 이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 커플은 정말 작게 구석에 박혀 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거를 뭔가 스티커로 만들게 되면 이 커플이 있어서 그 사진이 완성되는 건데, 뭔가 이 커플이 너무 작아져서, 점처럼 작아져서, 네, 어쩔 수 없이 포커싱을 이렇게 해서 크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요 아주 러프한 거친 벽과 그리고 요 파이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이런 약간 거친 느낌이 에딘버러 도시에 다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 되게 오래되고 유서 깊은 도시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막 고상하고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에딘버러는 약간 어딘가에 약간 마초 같은 그런 약간 스코틀랜드의 거친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듯한 도시였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진인데,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했었던 그런 사진인데, 이게 그 에딘버러에 있는 그 되게 유명한 작가 탑이에요. 근데 제가 이름은 아는데 이 사람 작품을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판타지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약간 그 영미문학사 공부할 때 수업 때 한 번 교수님이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작가인데, 그 탑을 이런 아름다운 구도에서 찍을 기회가 있어서 사진으로 남기게 되었고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저도 해리포터를 본 세대고, 네, 그리고 조앤 케이 롤링이 에딘버러에서 해리포터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에딘버러의 구석구석을 다 해리포터에 담아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진들에서 해리포터를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름이 정말 멋들어졌던 어느 저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딘버러 팩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역시나 3장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순서대로만. 이거는 제가 조금 약간 나름 힘을 준 스티커 팩인데, 약간 뇌야 힘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힘을 준 스티커 팩인데, 이것도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Ode to Stationery입니다. 그래서 되게 거창한 제목인데 문구를 위한 송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제가 붙인 중2병 제목입니다. 네, 제가 시를 좋아해서 뭔가 그걸 약간 접목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스티커 4장과 가로 형태 스티커 1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배경은 제가 여기저기 다녔던 도시들의 서점 혹은 문구점입니다. 네, 그리고 글씨들은 오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그런 글씨들이지만 그래도 약간 배경과 의미가 담긴 그런 글씨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유머 코드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변명으로 먼저 말을 하고 가자면, 이거는 뒤에 배경이 종이인데 말려있는 종이, 그러니까 종이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말려있기도 하고 이렇게 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종이가 층층이 쌓여있는 책장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그래서 말린 종이, 판판한 종이, 모든 종이라는 정말 어디다 내놓기 너무 부끄러운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변명을 하고 싶은 건, 제 나름대로는 이게 오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면서 아무튼 그런데, 이거는 유머인데
이거는 네, 유머예요. 그래서 창피하다. 그 동봉된 봉투 약간 이런 유머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중고 서점에 있는 책장과 의자인데, 그 책장을 보시면 당연히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장에 단이 있고, 그리고 또 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겁니다, 여러분. 북하고 쉘브가 있고, 그 다음에 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쉘브가 있고, 그 다음에 북이 있고 쉘브가 있고 북이 있다라는 그런 말장난 같은 말장난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클립과 지우개와 컵과 기타 등등의 것들. 약간 이런 배경 창피하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펜들인데, 네. 그래서 펜 옆에 펜 옆에 펜 옆에 펜 옆에 펜 옆에 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왜 잘생긴 사람 옆에 잘생긴 사람 옆에 잘생긴 사람 약간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말하면서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지는 걸 보니까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스티커 자체로는 예쁩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브리에에 있는 종이 가게의 사진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 나름대로 또 제목을 넣어봤어요. 네. 아무튼 요 책갈피도 예쁘게 써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에다가 여기 가운데에다가 구멍만 뽕 하고 뚫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택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에서 뒤에서 마지막 한 번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하게 되네.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켓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그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제작하는데 이제 디자인하는데 쓰는 프로그램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맥을 쓰고 있는데 맥 OS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렸어요. 걔네가 무슨 뭐 오피스 기능을 뭐 업데이트했다고. 그래서 바탕화면 배경화면에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어플 이런 거를 뭔가 관리할 수 있게 멋들어지게 자기네들이 업데이트를 했다면서 광고를 때려서 제가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서 이거 당장 올려야지 이러면서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던 아까 그거 제가 확대해서 안 보여드렸나요, 여러분? 망했다. 어떡하지? 이걸 일단 마무리를 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끄러운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파렴치하다. 네, 아무튼간 죄송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맥 업데이트를 했더니 제 프로그램이 뻑이 나서 이게 제가 제작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 상에서 그거를 내보내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미치겠다. 이거 지금 빨리 주문을 넣어야 이거를 받는데 오래 안 해.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 차에 그 제작사하고 메일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해서 걔네가 그거를 버그를 픽스해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스티커를, 그래서 그 에러가 되게 이상하게 났거든요. 제가 이걸 내보내기를 하면 사진이랑 글씨가 아마 지네 맘대로 줌아웃이 돼서 굉장히 요상한 형태로 그렇게 뭔가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에러팩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에러팩이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제작을 맡기니까 그 스티커가 원래 그냥 흑백이거든요. 그래서 회색에 가까운 그 노이즈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흑백인데, 근데 그걸 맡기니까 붉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핏빛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놀해서, 이게 뭔가 RGB 컬러 상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색상인데 CMY로 넘어가서 그거를 인쇄를 하려다 보면은 뭔가 엉켜서 색상 값이 제대로 안 잡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부랴부랴 취소를 하고 만들게 된 게 바로 요 팩입니다. 네,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요 팩입니다. 그래서 살짝 약간 뇌를 빼고 만들었다라는 변명을 또 하고 싶고, 팩 이름은 블라블라 팩인데
브뤼셀의 여러 다른 풍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딱 제가 사는 동네의 풍경을 담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집 안방에 있는 안방 등입니다. 네, 근데 진짜 구려요. 한국에서는 갖다 줘도 안 쓸 그런 아주 누런 그런 등이고, 전구도 심지어 다르게 껴져 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낀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다 영어라서 아시리라, 어려운 말이 아니라서 아시리라, 예, 믿지만 요거는 프랑스어인데 always라는 뜻입니다. 네. every time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가까이에서 익기 전에 보여드리면, 요거는 저희 집 앞에 얘네가 공사를 할 때 되게 크게 공사를 하거든요. 갑자기 공사가 어느 날 시작을 해 있어요. 그럼 갑자기 그 길을 막아요. 그러면 사람도 차도 못 가. 막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그쵸. 물론 도보가는 열어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간 공사를 할 때 약간 요런 뭘 세워놓고서 하거든요. 근데 요것들의 컬러감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사판 컬러인데 약간 한국 공사판 생각하면 약간 눈이 맑은 눈의 광인인 아저씨가 공사 중이라고 써져 있는 입간판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여기 벨기에는 공사를 하면은 약간 요런 아주 애들 장난감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밝은 컬러감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약간 조금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에러라고 외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에러의 이 O가 영어 O가 아니고요. 숫자 0입니다. 네. 숫자 0이에요. 그것도 약간 에러라는 또 저만의 유머. 그리고 요거는 지나가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왜 길 옆에 향나무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길 옆에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열매가 아주 빨갛게 익어서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겨울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길래 Winter is coming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meaningless하고 pointless하고 useless한 스티커인데요. 뭔가 이런 날들, 이런 목적 없는 날, 그냥 훅 지나간 날들, 그런 날을 보내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포인트레스한 기둥들이 2개가 나와 있고요. useless한 쓰레기통도 있고, meaningless한 의자도 있습니다. 이 스티커팩의 구성한 이유 자체가 약간 이런 무쓸모의 것들을 약간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는 또 저의 유머인데, 저희가 보통 right after that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light이 아니고 right인데, 이건 light이니까 light이라고 썼습니다. 또 고차원의 유머를 활용을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땐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블라블라 팩을 또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 제대로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저만 보고 저만 창피해하면서 넘어간 요거를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거는 브리에의 종이 가게이고요. 이거는 암스테르담의 문구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암스테르담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브리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브뤼셀이고요. 요것도 브뤼셀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의 문구점과 그다음에 세컨핸드 북샵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과 저의 말장난으로 만든 팩이고요. 마지막 스티커팩만 남겨놓고 있는데, 더블린 스티커팩이고요. 흑백 팩이라서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른 어떤 스티커 팩보다도 이 스티커 팩을요. 왜냐면 제가 더블린을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더블린의 풍경들인데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전형적인 더블린을 담으려고 사진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더블린을 담으려고 하면 컬러로 담으면 너무 우중충하거나 아니면 너무 밝아서 더블린 같지 않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예 그냥 흑백으로 컬러를 죽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더블린에 있는 펍, 그리고 더블린 위스키도 유명하고 맥주 기네스도 유명하지만 더블린 위스키도 유명합니다. 제 옆 사람이 아주 요새 그러니까 더블린 갔다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 위스키를 먹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더블린의 그 제임슨 그 디스틸터리를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그거에 막 눈이 돌아서 근데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제임슨을.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그 토닉 워터에다가 조금 타서 맨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아무튼 더블린에서 이런 펍 문화를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범한 그냥 도로. 이게 또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제가 또 사람이 배우는 게 있어야지. 그쵸? 그래서 더블린 펍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평범한 길 사진 같아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2개의 언어로 써져 있는데 더블린 사람들은 다 영어를 쓰거든요. 게일어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일상어에서 게일어를 쓰는 사람은 저희가 여행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가끔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길에서 약간 쓰고 계시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대충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위에 맨 처음 우선되는 언어를 게일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정말 더블린답다. 그것도 정말 아일랜드 사람들 고집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햇빛이 나와 있으면 그 햇빛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더블린 사람들을 담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해가 별로 없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해가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나와서 어딘가에 해 받는 곳에 가서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 연주단 길거리에서 이제 그때가 뭔가 무슨 공훈의 날 막 이런 거여가지고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날이어서 이렇게 쭉 공무원분들이 행진을 했거든요. 그 더블린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소방차, 경찰차, 뭔차 전 잘 모르겠지만 온갖 다 차량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군악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음악대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선두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더블린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오코넬 거리 사진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더블린에 있는 그 인쇄 박물관에 가서 찍은 풍경인데요.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저도 참 마음에 드는 스티커와 그 명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지막 스티커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 토요일날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토요일날 오후 9시 라이브에 함께 해주셔서 딱 12시까지 저희 딱 정말 3시간만 놀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스티커를 활용해서 다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때 토요일날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그때 라이브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2022년 동안 만들었던 스티커팩, 엽서, 메모지, 마스킹 테이프를 총망라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는 그런 약간 어워드 아닌 어워드 같은 느낌의 그런 라이브가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켓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도 남겨놓을 예정인데 링크를 월요일 오후
네, 오후 9시에 오픈 예정이고요. 네, 20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근데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켓은 정말 변두리에 홍보도 안 하고, 네, 사실 홍보도 안 하고 이벤트도 안 하는 그런 마켓이라서 아주 자리가 널널합니다, 여러분. 방탄은 포도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포도 송이조차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사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막 오픈에 막 두근두근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엽서 리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